여러분은 누군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한 남자의 비밀, 한 가족의 숨겨진 유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의 향기. 지금부터 잃어버린 초상화 속에 담긴 감동과 갈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초상화. 70대 초반의 부유한 남성 이진우는 첫 번째 아내를 잃은 후 홀로 10년을 지내다 6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 김선희와 황혼재혼을 했습니다. 선희는 처음엔 진우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진우는 자주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과거를 회상하곤 했고 선희는 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선희는 저택의 창고를 정리하다 오래된 초상화를 발견했습니다. 초상화 속 여인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고요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 박서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초상화는 누구인가요? 선희는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들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놀란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쓸데없는 걸 건드리지 마. 그냥 두게.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의 반응에 선희는 당혹감을 느꼈지만 그가 말하지 않으려는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왜 화를 내세요? 그냥 그림이잖아요. 그냥 두라고 했잖아. 진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의 반응에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초상화를 살펴보던 선희는 그림의 뒷면에 봉인된 작은 편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자 그 안에는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과 우리 아이를 위해 영원히 사랑해. 선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과 우리 아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그녀는 이 문구가 단순한 낭만적 메시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진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있는 서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진우는 선희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런 걸 왜 읽었어?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말해주세요. 당신이 숨기려는 게 뭔지 알아야겠어요. 알 필요 없어. 그냥 그만둬. 진우는 대답을 피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가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진우의 전 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고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의 일부는 내게 소중한 두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문구는 가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진우의 아들 이준호는 이 문구가 재혼한 선희를 위한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이봐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우리 가족의 겁니다. 당신이 그걸 가로채려는 거라면 포기하세요. 준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유언장에 쓰인 대로 따라야죠. 선희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준호의 적대적인 태도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우의 서재를 정리하던 선희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재의 비밀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과 진우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박서연, 그리고 우리의 아이, 유나.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그리고 유나.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지?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과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진우가 왜 이들을 숨겨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선희는 미술사학자 정하영을 찾아갔습니다. 정하영은 초상화를 감정한 뒤 이것이 40년 전 유명 화가가 박서연이라는 모델을 위해 그린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모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에 대해선 알려진 게 많지 않아요. 이 초상화가 그녀의 존재를 알려주는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입니다. 정하영은 초상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박서연이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하영의 도움으로 박서연이 머물고 있다는 요양원의 주소를 알아낸 선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박서연은 여전히 우아함을 잃지 않은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이진우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선희의 질문에 박서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박서연은 진우와의 사랑,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 유나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진우의 딸임을 모른 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진우 씨의 존재에 대해선 전혀 모르죠. 박서연은 조용히 대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서연과 유나의 존재를 알게 된 선희는 진우의 유언이 이들과 관련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진우의 전처 소생인 이준호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선희를 유산을 노리는 존재로 의심하고 있었기에 유나의 존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선희는 박서연과의 만남 이후 진우의 숨겨진 딸 유나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가 다니는 대학으로 찾아간 선희는 강의가 끝난 후 캠퍼스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유나는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선희는 그녀를 보자마자 진우와 닮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나 씨 맞죠?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나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제 친아버지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거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선희의 진지한 태도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선희는 진우의 사진과 유언장을 유나에게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내 아버지야. 이진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유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봐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내 어머니가 널 지키기 위해 숨겨온 비밀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에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어. 내가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유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왜 저를 숨겼던 거죠? 왜 이제야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건데요? 그건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들의 방식으로 널 보호하려 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진실을 마주할 때야. 선희와 유나가 진실을 확인하고 있던 사이 진우의 전처 소생 자녀들은 유언장을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선희를 찾아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숨겨진 딸까지 데려와서 유산을 가로채겠다는 거예요?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선희는 준호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진우 씨의 유언은 분명히 그분의 의지예요. 그걸 따르는 게 우리 모두의 도리 아닐까요? 그딴 건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 받아야 할 걸 왜 모르는 사람한테 넘겨야 하죠? 준호는 선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이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건 제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이에요.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준호는 유나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넌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빼앗으려는 사람일 뿐이야.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믿는다면 착각하지 마. 선희는 이 갈등의 끝을 보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를 찾아가 숨겨진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서재에 남겨진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문서는 이진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선희는 문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가 유나를 향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나는 너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로서 평생의 후회를 안고 떠난다. 너를 내 품에 안아주지도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도 못했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너의 어머니 박서연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에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내 딸로서의 자리를 찾길 바란다. 내 유산은 너를 위한 작은 보답일 뿐이야. 너를 향한 내 사랑과 미안함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겠지만 부디 너의 삶이 행복하길 바란다.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선희는 가족 회의를 소집해 진우의 숨겨진 기록을 모두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진우 씨의 진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뜻을 존중해 유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준호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다른 자녀들은 서서히 유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역시 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유나와 선희 그리고 가족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남긴 사랑과 유산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가 아닌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로 남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진실이 사람을 치유하고 연결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초상화 속 비밀은 단순한 유산 다툼을 넘어 사랑과 용서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